안녕하세요. 2차 HS의 김보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OT 시간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S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그 공식적인 과목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차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우리 HS를 하모나이즈 커머디티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요거의 약어가 이제 H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코드명을 정해놓고 그 코드로 수출입을 하는 걸 이제 HS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서는 관세법의 별표로 관세율표를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표 자체는 법이에요. 법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국회에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꾸게 되면. 그래서 이제 HS를 한번 바꿨는데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정세율이나 뭐 탄력세율 같은 것들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1차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어쨌든 HS는 관세법의 별표이지만, 그래서 1차에서는 관세법 개론에서 간단하게 배우셨겠지만 2차에서는 HS라는 과목명으로 하나의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제 2차에서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암기 과목입니다. 사실은 그 코드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10자리의 숫자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다 어떤 이런 전화번호를 외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암기 과목 아니냐, 나는 이걸 공부 못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흐름을 정해놓고 주제를 알고 이게 왜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듣고 나면 훨씬 이제 암기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규칙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고 물론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도 많지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정해놓은 경우가 많아서 그 규칙을 안다면 조금 더 암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는 그 본문을 놓고 그 본문에 대해서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2차 시험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문제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2차 시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차 시험은 우리 논술형 주관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1차에서는 객관식으로 그냥 찍어서 맞출 수도 있는 문제였다면 2차에서는 절대 찍어서는 안 되는, 찍어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30점짜리, 20점짜리, 10점짜리 이런 식으로 점수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그 점수에 대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흐름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2차에서는 써야 되는 그런 형식은 똑같아요. 목차를 잡아두고 쓰는 건데 그 목차를 쓰는 방법은 사실 50점짜리를 쓸 때나 10점짜리를 쓸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로 이제 서론을 쓴 다음에 이 서론 안에서 본론을 쓰겠죠. 그 본론은 문제에서 주어진 본론들을 쓰고 거기에서 이제 1, 2, 3에서 소 목차를 쓰고 그 다음 뭐 본론을 하나 더 쓸 수도 있고 그 본론에 대해서 마지막에 결로 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목차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10점짜리 문제는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소목차로 그냥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봤을 때 목차를 세우고 그 목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얼만큼 쓸 거다. 왜냐하면 얼만큼이 바로 그 부분 점수잖아요. 그래서 뭐 10점짜리 문제다라고 한다면 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써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목차는 10점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 10점은 거의 이제 답안지 한 바닥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점이면 그럼 반이겠죠. 그리고 20점이면 두 쪽을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얼마만큼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목차에서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목차를 잡고 가야 내가 몇 장을 써야겠다, 몇 쪽을 써야겠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무아지경으로 사실 써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너무 이제 아날로그식이긴 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어쨌든 펜을 가지고 직접 내가 내 의견을 쓰고 서술해야 되는 거를 써야 되는 시험이라서 굉장히 좀 목차를 잘 잡아두고 써야지 막 두 쪽 썼는데 헛내용을 쓰면 0점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바를 내가 어디까지 얼마나 할애해서 써야겠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책에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해드릴 건데 문제 풀이 하기 전에 항상 목차부터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목차를 먼저 잡고 그 목차에 대해서 내 생각은 몇 쪽까지 써야겠다. 그리고 기술하는 거는 몇 쪽까지 써야겠다. 요거를 먼저 잡고 쓰셔야 시간 낭비를 안 하고 2차 시험에서 딱 맞는 시간 내에 그 한 권의 책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지만 1강부터는 이 목차 잡는 법부터 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책에 있는 목차들을 한번 보시고 있는데 1장에서는 이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통칙 부분이 나오게 돼요. 1차에서 배우셨겠지만 통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통칙 6까지 규정이 돼 있고 물론 우리나라는 통칙 7이 있지만 국내 호고 그거는 통칙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 나올 때는 없죠 거의. 그래서 1장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1장에서 이제 기본을 잘 익혀두시고 1부부터 21부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부터 일부 살아있는 동물들이 나오고 2부 살아있는 어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 순서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우리 11부부터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HS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가공도에 따른 분류, 여기서부터는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 주로 그래서 앞쪽에서 먼저 가공도에 따른 분류를 배우고 용도에 따른 분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부분품과 부속품은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빼서 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19부터 21부는 우리 굉장히 좀 작품들 아니면 무역량이 많지 않은 것들이라서 한꺼번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장마다 하나의 부를 배우게 되는데 그 부에서 그 안에 류가 있고 류 안에 호가 있게 되죠. 그래서 큰 틀로 21부가 되고 그 안에서 류를 97개로 나누죠. 그 다음에 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를 2000개가 넘는 호를 다 외워야 되나요? 4단 위의 호를 라고 하면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올 확률은 크지 않아요. 그 네 자리의 호가 모두 나올 확률은 크지 않기 때문에 부, 류까지는 다 외우시고 호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2차 시험에서 쓰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본문에서 기본 이론을 키워드 위주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 문제를 푸는데 집중을 할 생각인데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먼저 목차부터 잡은 다음에 목차에서 어떤 내용을 서술해야 되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내가 수험생 입장에서 목차를 정하고 그리고 쓴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식으로 좀 강의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2차 시험을 볼 때는 굉장히 막막할 거예요. 그냥 기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출제위원회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기술하시오, 논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은 말 그대로 정말 법조문을 쓰는 거고요. 논술은 내 의견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2차 시험에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목차를 정하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에 따라서 어떤 기술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목차에 대한 그 양에 대해서 어떤 부분 점수를 내가 염두에 둬야 되는지 부분 점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진짜 본문에 관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네 가지의
사항을 염두하시면 2차 시험에서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HS 자체가 암기 과목이라고 사실 나 되게 HS 약해 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2차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1차랑 2차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는 진짜 찍으면 맞추는데 2차는 내가 못 쓰면 빵점이 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 출제자의 의도로 최대한 답안지에 서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쓰시면 분명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논술형을 어떻게 쓰지라는 막막한 생각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책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풀고 하니까 어느새 그 채점위원회, 출제위원회 문제 형식에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점점 쓰는 연습을 할수록 쓰는 거는 늘기 때문에 처음부터 걱정을 하시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마다 목차를 이렇게 잡으세요. 어떻게 서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2차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관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2차에서도 1차에서 했던 것보다 내가 쓰는 연습을 더 하면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마음가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키워드를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라고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답안지에 녹이신다면 분명히 2차 시험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 관세율표 해석, 관세율표 통식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